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비만이 어떻게 우리 뼈를 조용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강한 게 어떻게 약점이 될 수 있냐고요? 글쎄요, 세계 최정상급 운동선수들의 사례를 보면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축구 황제 호나울두 선수 기억하시나요? 정말 대단한 선수였죠. 그런데 이 선수가 커리어 내내 무릎 부상이랑 골절 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불어난 체중이 뼈에 주는 어마어마한 압박이었습니다.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NBA의 괴물 신인 자이언 윌리엄슨 선수요. 이 선수는 130kg에 육박하는 거구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힘이 장점이자 동시에 약점이 됐어요. 그 엄청난 무게와 힘을 발뼈가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부러지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최정상급 선수들도 체중 때문에 뼈가 부러지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예전 의학 상식으로는 오히려 살집이 좀 있는 게 뼈에 좋다고 했었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믿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볼프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뼈에 무게가 실리면 뼈가 나 더 튼튼해져야겠네 하고 스스로 단단해진다는 이론이죠. 그리고 둘째는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뼈가 약해지는 걸 막아준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게 통계적인 착시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럴듯해 보였던 이 비만의 역설이 사실은 아주 위험한 오해였다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달라졌길래 이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 정답은 바로 기술의 발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뼛속을 들여다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덱사 스캔이라고 해서 뼈를 2D 엑스레이처럼 평면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두꺼운 지방층이 방해해서 뼈가 실제보다 훨씬 튼튼하게 보이는 착시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HRP2CT라는 3D 스캔은 이 지방층을 뚫고 뼈의 진짜 속살, 그 미세 구조까지 다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3D로 들여다봤더니 와,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겉보기엔 뼈가 두껍고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텅텅 비고 구멍이 숭숭 뚫린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부실공사 건물 같던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뼛속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비만이 우리 뼈에 가하는 보이지 않는 생화학 공격의 범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여러분, 내장 지방은 그냥 쌓여있는 기름덩어리가 아니에요. 얘는 살아 움직이는 염증 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아주 해로운 염증 물질을 끊임없이 우리 혈액 속으로 뿜어내거든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녀석들이 아주 교활한 게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퍼붓습니다. 한쪽에서는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를 막 과급시켜서 숫자도 늘리고 더 오래 살게 만들고요.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뼈를 새로 만드는 조골세포를 찾아가서 공격하고 죽여버립니다. 짓는 속도보다 부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전쟁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우리 뼈에는 오피지라는 뼈 파괴를 막아주는 방패가 있어요. 그런데 염증이 이 방패 생산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랭크엘이라는 뼈를 부수라는 공격 신호를 보내는 창은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방패는 빼앗고 창은 더 날카롭게 쥐어주는 셈입니다. 자, 두 번째 범인은 더 황당합니다. 뼈가 속부터 살이 찐다는 거예요. 이걸 골수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뼈가 됐어야 할 줄기세포가 비만 신호 때문에 엉뚱하게 지방세포로 변해서 뼈속에 자리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소고기 마블링처럼 뼈속에 지방이 끼는 건데요. 이게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방들이 독성 물질을 뿜어내서 주변의 멀쩡한 뼈세포들을 죽여버려요. 뼈의 중심부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도 충분히 끔찍한데 정말 최악의 조합이 있습니다. 뼈 건강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시나리오죠. 바로 근감소성 비만입니다. 이름 그대로 근육은 부족한데 근감소증, 체지방은 너무 많은 비만 상태를 말해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뼈, 근육, 지방이 서로를 망가뜨리는
그야말로 악의 삼각편대가 형성되면서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위험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건강한 사람을 1로 봤을 때 비만만 있어도 골절 위험이 2.5배나 높아져요. 그런데 여기에 근육 감소까지 더해지면 무려 4배까지 치솟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죠.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요. 근육은 우리 몸의 천연 에어백 같은 거거든요.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해줘요. 그런데 근감소성 비만은 이 에어백을 떼어버린 무거운 트럭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아요. 충격 흡수 장치가 없으니까 작은 충격에도 그 힘이 고스란히 약해진 뼈로 전달돼서 뚝 하고 부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문제가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위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실제로 비만 아동은 정상 체중 아이들보다 팔다리가 부러질 위험이 20에서 40%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창 자라야 할 뼈가 과도한 체중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특히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 충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이렇게 암살자처럼 조용히 우리 몸을 공격하는 비만 앞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기둥인 뼈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핵심은 무작정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첫째, 비타민 D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비만인 경우 비타민 D가 지방세포라는 감옥에 갇혀서 제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 방법입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요. 이와 함께 뼈를 직접 자극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절대로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안 됩니다. 영양 공급 없이 갑자기 살을 빼면 우리 몸이 부족한 칼슘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바로 뼈에서 빼냈습니다. 뼈를 녹여서 살을 빼는 셈이죠. 결국 우리 몸은 평생 100년 동안 살아야 할 단 하나뿐인 집입니다. 여러분은 그 집의 가장 중요한 기초, 바로 뼈에 제대로 투자하고 계신가요? 뼈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다이어트나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누구의 도움 없이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보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